예,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야, 날씨는 이제 봄이 돼 가는데 공기가 좀 안 좋죠. 예, 지금 코로나 때 공장 덜 돌리고 이제 중국이 쉴 때는 정말 맑은 하늘을 엄청 만끽했는데 예, 사상일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이나 이쪽도 이제 공장도 돌아가면서 서서히 이제 사이클상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머징 중화권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라 보고 있습니다. 우선 건강 얘기를 잠깐 드리고 갈게요. 요즘 저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그러는지 몸이 좀 많이 피곤한데 한 2, 3년간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경제도 그랬고 유동성이나 레버리지도 그랬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시나 세계 정시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등락이 심했어요. 특히 매크로 부분이나 이쪽도 여러분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이 들으실 텐데 그만큼 경제적인 어떤 지식이나 뭐 자본소득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강하기도 했고요. 또 그 반면에 또 엄청나게 또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빈집털이 외국인들 몇 년 만에 들어왔다. 이거는 진짜 큰 기회다. 지금 잠깐 제가 나스닥 지수를 떼어놨는데 작년 하반기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나스닥이 특히 더 많이 빠졌었고 우리나라 6월 달에 틀렸다, 뭐 9월 달에 틀렸다, 그 다음에 마지막 1월 달 초에 틀렸다,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도 올해 1월 달, 2월 달 반등을 주고, 3월 달부터는 또 은행 시스템, 그 실리콘밸리뱅크라든지, 뭐 CS, 크레딧 스위스, 얼마 전에 또 어제는 또 유럽의 도이치방크 얘기가 나왔어요. 뭐 결론은 이제 빠졌다가 또 괜찮게 마무리됐지만, 진짜 복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리고 내가 알면 알수록 또 모르는 거 알게 되면 더 불안하고 막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길 텐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래도 제가 미국과 차별화되는 우리나라 정시, 이머징 정시,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대장주, 2차 전지 포함해서 실제로 제가 매매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매하는 실전 투자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얘기예요. 뭐 그게 사실 말만 그런 게 아니고 결과가 안 좋으면 저도 이렇게 힘이 없겠지만 사실 괜찮지 않습니까? 실제 매매하는 것들이 괜찮고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제가 뭐 잘한다 못한다 누가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투자가 생활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마인드 쪽 잡아드리려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또 불안한 분이 계세요. 예, 근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8년처럼 그런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 유럽이 지금 미국보다 조금 약하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은 작년부터 제가 좀 안 좋게 보긴 했는데 2011년에 이제 피그스 위기 왔었고요. 2015년도에도 그리스 위기 왔었습니다. 하반기 때. 근데 지금 미국 정시가 괜찮다 말씀드렸잖아요. 금융 시스템이. 그 유럽이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유럽은 물론 정시가 또 뭐 신고가 가다가 지금 3월달에 좀 흔들리고 있긴 한데 미국 금융 시스템보다는 물론 유럽이 좀 불안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 규모나 파급력에 관해서는 미국의 반의 반의 반 정도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2008년, 11년, 15년 여러 번 겪으면서 이 시스템을 엄청 단단하게 아주 하드하게 갖춰놨습니다. 그 심리가 불안할 뿐이에요. 저도 적어놨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워낙 많이 매크로 부분 공부하시고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자세히 보셔도 되지만 올해부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매크로에 너무 빠지지 마라. 실제로 우리가 매매하고 갖고 있는 포트가 중요한 거지. 매크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예, 작년에 많이 물렸고 팔지도 못하는데 언제쯤 시장이 좋아질까 계속 그 공부하시는 분이 매크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버틸까? 남들 다 빠졌는데 내 것도 떨어졌으니까 좀 위안받자. 솔직히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남들 다 힘들고 공포에 뜰 때 우리는 수익을 내면 됩니다. 반대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꾸준히 쌓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SVB, CS 어제 나왔던 뭐 도이치방크 이런 얘기 안 드릴게요. 결론은 그건 지금 불안한 심리들. 안 그래도 작년에 다 박살났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자라보고 놀랐고 2018년도 자라보고 놀랐고 작년도 놀라 있는데 여러 가지 소뚜껑이 막 나올 때마다 막 또 끔찍끔찍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연준도 그렇고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 한은 총재도 마찬가지고
이 심리적 안정, 이 공포에 정말 취약한 사람들, 경기가 너무 불안하고 경제가 안 좋을 때 어떻게든 많이 휘둘리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심리가 더 불안할 수 있고 뱅크는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여러 가지 막기 위해서 하고 이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봐요. 이거 똑같은 어떤 금융리스크의 테일리스크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으니까 이런 얘기 제가 많이 안 드릴게요. 실제로 뭘 사고 뭘 팔고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FOMC 25bp 요번에 인상이 됐죠. 그래서 파월도 얘기했지만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다, 믿어라, 미국 시스템 괜찮다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재무부 장관인 옐런 누님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이 번복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또 다시 돌아왔고 이렇게 함으로써 금리를 예전보다 덜 올릴 거예요. 자, 그 말은 좋은 겁니다. 금리가 다 왔다는 거예요. 제가 하반기 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더 좋은 거예요, 정시로는. 아니 경기 이렇게 안 좋은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옛날에도 그랬었어요. 근데 경기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2020년 코로나 때, 2009년에 서프라임 끝났을 때 이럴 때 경기 좋아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금리를 바로 인하는 못하겠지만 미국은 고금리가 거의 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시가 나쁘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미국은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금리를 쉽게 샀다 팔았다 못해요. 낮추고. 우리나라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샤워실에 바보가 이미 예약돼 있습니다. 파월은 경기를 또 건드리면 안 되고 올라가 인플레 눌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박스권이에요. 이런저런 매크로에게 결론은 뭐냐? 뭐 CDS 프리미엄 어떻다 별의 어려운 얘기들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장 크게 보는 거는 금리 부분입니다. 이런 금리 부분 때문에 미국은 저는 박스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환율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우리나라나 중화권을 더 좋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사이클이 더 빠르고 더 많이 빠졌고 더 오래 기었어요. 자, 이번 주는 중국도 좀 올랐습니다. 기술적 부분, 그다음에 기술 테크 부분, 기업 부분 올랐기 때문에 중국이 또 살살 또 괜찮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쁠 게 없죠. 자, 그래서 한국 증시는 여전히 변동성 기간이었지만 지난주에 많이 조심했었고 이번 주에는 매매를 좀 드렸어요. 변동성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과정이고요. 자, 특이한 거 2차전지 대장인데 제가 쏠림 효과 제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2차전지 에코프로 같은 거. 그거 좀 대응을 해드렸고요. 지금 반도체가 슬슬 올라옵니다. 글로벌리 올라와요. 주가를 보는 거죠. 남들 다 안 좋다 해도 저는 주가만 봅니다. 그게 매매 대상이니까요. 반도체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환율을 봐야 된다 그랬는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1까지 빠졌어요. 물론 어제는 102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아주 빅테크 그 달러의 큰 추세, 달러 강세가 약화되는 거. 작년 하반기 때 그다음에 올해 미국 스스로도 달러 강세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이머징이 차별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무조건 차별화예요. 뭐 대신 뭐가 좋으냐, 뭐 대신 뭐가 좋으냐, 뭐가 안 좋고 뭐가 좋으냐, 뭘 버리고 뭘 사느냐. 계속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차별화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고 되는 것만 계속 되는 그런 시기. 올라가는데 불안해 어떻게 빠지면 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전으로 하기 때문에 이 차별화 정세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시황은 간단히 보세요. 매크로는 최대한 제가 말씀을 적게 드리려고 그럴게요. 이제는요. 자, 국가별로도 그냥 보세요. 그냥 유럽도 이제 났는데 뭐 안정화시키는 과정 잘 될 거라 봅니다. 그 중국이 지금 조금 안 좋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국이 사실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물론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하지만 이미 사이클이 얘들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이클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지표도 그렇고. 그래서 시진핑이 물론 좀 잘해야 되겠고 부동산 경착륙을 막아야 되겠지만 이번에 뭐 러시아 같은 정치 문제도 물론 있겠죠. 자기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미 연합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유가는 살짝 전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70불, 60몇 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들이 유가를 한번 건들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한번 보시고 기술주나 기업을 살려야지만 중국이 바라는 경기 부양. 얘들은 지금 고용이 되게 문제예요. 젊은 그 청년 실업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인구도 많은데 지금 얘들도 저출산 이미 들어버렸잖아요. 인구 좀 줄어듭니다. 벌써. 우리나라보다 더 급하고 빠른 데가 중국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 중국이 지금 이번 주부터 올라오고 기술도 괜찮고 기업을 부양시키는 효과들은 저는 글로벌 머니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인 효과라 보고 적극적으로 걔들도 외자 유출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중화권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대만도 잘 버티고 있고 반도체 괜찮아요. 자, 한국은 제가 그냥 변동성 보면서 쏠림 있을 때는 좀 줄여드리고 순환매 적극 대응하면서 중기로 포트 가져가고 매매를 해드리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꾸준히 해서 수익 모아 가시면 돼요. 반도체 얘기 좀 드릴게요. 자, 코인은 여전히 젊고 새롭고 디지털 급한 가자 월드인데, 어쨌든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미국 금융 시스템, 은행 시스템 불안하니까 이쪽으로 가자. 뭐 그렇게 해서 뭐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오른다고 보진 않고요. 어쨌든 코인 경제를 전 좋게는 보는데 항상 변동성이 심하죠. 사람들이 너무 왔다 갔다 심하다 보니까 뭐 살 때는 안 해라 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뭐 들고 있는 걸 홀딩을 하겠지만, 코인은 저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간에 코인도 지금 반응세 좀 괜찮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섹터, 테마, 종목 얘기가 사실 중요하죠. 어쨌든 간에 지금 매매가 조금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죠? 이게 목요일이었나? 그쵸? 목요일 날. 에코프로가 제가 이제 2차 전지 대장의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매매를 제가 좀 드리고 있는데, 작년부터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하반기 8월 달부터 했었고, 작년 말 기준에 레버리지에서 이제 8개, 7개 종목으로 포트 구성을 했죠. 코스피 대장주, 코스피 2차 전지 조금 약하긴 한데, 이걸 다시 볼게요. 이거는 로그라서 좀 보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자, 이때였습니다. 이때 에코프로가 50만원 전에 49만원대 제가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훅 떨어지는데 한 100억씩 200억씩 풍풍 나오면서 5분 동안 1000억 거래됐습니다. 1000억 거래됐어요. 여기가 뭐 공매도의 영끌이다, 어떤 슈퍼개미가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슈퍼개미예요. 개인입니다. 얘들이 물론 주인은 아직도 외국인이 한데 외국인 판 건 아니에요. 물론 그전에도 조금씩 팔았어요. 이제 우리도 저희가 에코프로 BM으로 약간 옮겨드린 적도 있고 40만원대 10% 조정시켜드렸고, 어제 그제도 제가 10%에서 팔라 말씀드렸잖아요. 46만원대. 그죠? 이 쏠림이 좀 되고 얘들이 나한테서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중기는 계속 보유는 하되, 쏠림 때문에 조금 빼드린 거는 또 언제든지 또 사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의 시그널들이 보이기 때문에 쏠림 효과, 특히 가장 타겟인 에코프로는 제가 조금 줄여드린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냥 슈퍼 개미입니다. 개미. 개인들이 말 안 하고 숨어 있는 정말 거대한 개인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기관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뭐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대 부자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작년 올해 우리처럼 뭐 몇억 사는 게 아니라 한 몇십억 몇백억 사는 거예요. 그래 사놓는 사람들은 이게 왜 시총 큰 주잖아요. 시총 몇이 되니까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런 분들이 뭐 코스피도 샀겠지만 그렇게 사서 이게 한 5배 올랐어요. 나 10만원짜리가 한 5배 50만원 갔어. 그러면 당연히 팔고 싶죠. 한 두석 달 만에 올랐는데 한번 때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경계를 좀 하지만 추세가 끝난 건 아니다. 자, 요것도 제가 대장주, 그 다음에 대형주 매매 수배 올랐을 때 패턴을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겁내실 건 없어요. 쏠림할 때 제가 비중만 살짝 조정했다 보시면 됩니다. 뭐 1, 20%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일부 쏠림이 있을 것 같다. 에코프로가 대상이다. 에코프로 BM은 제가 안 줄여들었습니다.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BM을 옮겨드린 거 있잖아요. 14만원대 샀는 거. 이제 그거는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수급 괜찮아요. 그쪽은요. 그리고 바닥에서 에코프로 BM은 한 2.5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실적이 나올 거고 4월 달에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리죠. 자, 그럼 이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뭐 매매됐었지만 로봇, AI, 반도체 계속 매매를 했잖아요. 이게 가장 주템하고 실질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대신 로봇이나 AI는 우리나라가 주가 아니죠. 이거는 외국계 어떤 선진국이 주된 회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테마입니다. 이 테마와 이 섹터, 투자의 구분은 뭐냐면 실제로 매출이나 이익이 나오느냐를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2차 전지도 밸류 비싸다 그러죠. 뭐 저는 비싸게 보진 않지만 에코프로도 뭐 다른 것들 올해 매출 이익 다 더블씩 50% 이상 성장할 거예요. 그렇게 성장 주는 거는 PEG를 좋게 보는 게 맞죠, 밸류를. 근데 얘들은 그렇게 안 나오죠. 물론 지금 뭐 대기업들이 인수를 하고 로봇 사업 키운다, 뭐 AI가 글로벌적으로 경쟁이 막 치열하다, MS랑 구글이 싸운다 이렇게 하지만 그 다른 나라 얘기거든. 물론 로봇은 우리나라 얘기지만 당장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 고금리 때, 지금 고금리잖아요. 인플레 시대잖아요. 그때는 제가 수익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적자 나는 기업 안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뒤로 빼는 겁니다. 바이오는 우리나라 금리가 인하된다든지 금리가 고점에서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면 바이오 힘을 더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 대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 좋아하는 업종이잖아요. 자, 금리가 높을 때는 어쨌든 2차전이 가장 주고요. 쏠림 있을 때는 살짝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성장 동력이나 스토리는 좋지만 성장 어닝이 조금 약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냥 테마로 매매를 그냥 단기로 많이 해드립니다. 자, 근데 새롭게 반도체가 왔어요. 반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 안 좋게 얘기하죠. 정말 다 안 좋게 얘기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얼마나 안 좋습니까? 마치 LG전자랑 이제 삼성전자 분기 실적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뭐 하이닉스는 적자고 말도 할 거 없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주가를 보세요. 저는 주가만 봅니다. 대만은 TSMC, 미국의 마이크론과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엔비디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세요. 빠집니까? 안 빠지죠. 물론 무겁지만 큰 주들은 제가 중소형주 테마는 하잖아요. 이번 주 HPSP처럼. 자, 그런 게 시장의 시그널들이거든요. 돈이 가는 데입니다. 근데 얘들처럼 좀 다르게 반도체는 원래 무거웠던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이미 소부장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3월달부터.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계속 봤던 오픈 엣지라든지 가온칩스나 그다음에 HPSP 이런 것들이 몇 개 찍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변화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물론 그 중심에는 1월, 2월 달에 했던 오픈챗, 챗GPT라든지 AI 같은 게 영향을 주지만, 뭐 자동차 반도체 엄청 투자를 한다. 그다음 이런 것들이 반도체 업황에 바닥을 만들고 이게 돌아서잖아요. 그런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 증시 더 좋아집니다. 제가 삼전을 추천 안 드리지만 삼전을 계속 보는 이유기도 해요. 우리나라 수출이 정말 중요한 지표거든요. OECD나 글로벌 수출 지표나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그런 면에서 반도체는 꼭 보셔야 되고,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실제로 매매를 드릴 거예요. 드리기도 했고요. 자, 바이오나 게임도 계속 보고, 엔터는 사실 머스트해브인데 한류를 되게 좋게 보기 때문에 제 옛날에 SM만 팔고 나서 공식적으로 드리진 않았는데 저희는 물론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좀 열심히 좀 보겠습니다. GIP 같은 게 지금 바닥쳐서 실제로 드릴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종목 매매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에코프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가 살짝 썰림이 보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비중을 조금 조절해 드렸어요. 전체 포트에서. 나머지 매매에서는 제가 뭘 했냐, 코스모 화학 매매했습니다. 사실 코스모 신소재가 훨씬 좋았어요. 저도 살 때 뭘 고민하다가 결국은 찍기를, 어쨌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니까 선택을 제가 조금 잘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수익 보고 팔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좀 잘 갔고요. 이거는 이제 전구체 쪽이고, 코스모 화학은 사실 폐배터리 쪽인데 워낙 파워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 빠질 때 좀 샀다가 41,000원일 때 저점 매수를 했죠. 평단이 43,000원, 4,000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48,000원, 49,000원, 5만원 다 팔았어요. 제가 매매 드리는 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합니다. 보시는 분들 다 보기 때문에 그냥 해드리는 말이 아니라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팔고 좀 약했죠. 이때 사실 제가 좀 빌빌거린다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만 약하다는 거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약한 건 안 좋은 거예요. 강한 게 좋은 겁니다. 개인분도 약하고 떨어지면 더 사죠. 절대 그러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약한 건 오히려 줄이는 겁니다. 강한 걸 더 사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매매에 대한 기본이에요. 어쨌든 좀 빌빌거리다 보니까 좀 팔고, 뭐 수익 한 10% 초반 나왔으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어쨌든 이 안 좋은 변동성 시기에 수익 보고 좀 팔았고요. LG엔솔, 그 다음에 삼성 SDI, 천보, 제가 2차전지 쏠림 있을 때 약간 절반 정도 비중을 줄여드렸다 말씀드렸죠. 아직 LG엔솔이나 SDI 같은 거 사들인 데는 들고 있습니다. 뭐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제 현금처럼 쓰면 되고, 예찬 팔아서 많이 빠진 거 사면 되니까 좀 그렇게 갖고 있겠습니다. 천보도 마찬가지고요. 뭐 좀 줄여드렸고 별로 없는데 좀 약하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본은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거, 제가 이제 2차전지 쏠림이 있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AI를 봤잖아요. 사실 AI가 사실 셀바스 AI랑 솔트룩스나 다른 게 좋았는데, 코난테크도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있었죠. 코난테크 약해서
이때 좀 절반 줄여드린 데도 있고 비중을 제가 좀 줄여드렸어요. 그러다가 들고 있다가 올라가면 계속 빠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페이크일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개인들 올라간 판에 약하다는 모습 보여주다가 빵 뜨는 수가 있어요. 아직 끝난 건 사실 아니에요. 제가 봐도 끝난 건 아닌데 아직 비중 있는 데도 있어요. 팔아드린 데도 있고. 근데 아직 이를 횡보한다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빠르거나 강한 거 있으면 제가 골라 바꿔드리는데 그게 모아 데이터가 있어요. 모아 데이터. 모아 데이터를 밑에서 제가 조금 모으는 측면에서 매수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 코난을 조금 빼서 이거를 갈아드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200원대 좀 가지고 있습니다. 5,200원대. 5,200원대. 그래서 뭐 매매를 좀 한 데도 있어요. 5,600원 정도에 판 데도 있는데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지고 있고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는 얘들도 페이크를 좀 심하게 치는데 제 시총 짠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정통 AI보다는 조금 주변으로 확산되는 게 이렇게 보였어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계속 잘 가는 것보다는 좀 2차 2류에 있던 애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얘들도 수급 괜찮아요. 그래서 매매하는 테마 위주로 다음 주 올라가면 또 팔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를 드렸잖아요. 반도체가 여러 가지 스토리도 있고 실제로 또 주가나 흐름, 그다음 돈이 들어온 거 봤을 때 많이 모이고 있어요. 제가 반도체 종목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좀 무겁거든 사실은. 사이클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 주성엔지 같은 게 진짜 간만에 올라와요. 주성엔지가 간만에 확 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면 이 사이클이다 보니까 2021년에 많이 올랐다가 2022년 내내 빠졌어요. 올라가면 물론 좋죠. 근데 이 떨어질 때 물리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와서 힘은 좀 좋은데 이런 사이클이 좀 작게 되는 것들은 제가 잘 안 하긴 합니다. 이것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많이 들어왔죠. 근데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또 패턴 보고 잘 골라드릴게요. 이번 주는 이제 HPSP 이게 사실 되게 우량합니다. 해서 되게 좋아요. 이게 적은 회사 아닙니다. 보세요. 올해 추정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보세요. 50% 넘게 나요. 이 마진율이 대단합니다. 이 하청업체 뭐 대기업은 아니니까 하청업체로 표현하겠는데 50% 남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해서 좋은 데인데 어쨌든 성장도 하고 반도체 희망이 돌아오면 이게 저 어제 좀 사드렸습니다. 그저께 사드려서 2만 얼마냐 이게 2만 4천 원대인가 맞아 2만 4천 원대 제가 좀 사드렸고 오늘 저 금요일날 2만 8천에 팔아드렸어요. 그것도 한 17% 20% 수익 났습니다. 하루 만에 났죠. 어쨌든 반도체가 괜찮아 사드렸는데 좀 빨리 수익이 난 케이스고요. 원래 28,000원대에서 29,000원대도 팔아라 말씀드렸고 뭐 공식 매도가 28,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흐름 보다가 또 매매가 짧아요. 아직까지 변동 살아있기 때문에 테마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또 밀리긴 했는데 또 타이밍 좀 또 살 거니까 뭐 수익폭 판게 중요합니다. 2차전지 중기포트에서는 쏠림이 있는 에코프로를 10% 정도 추가 입절해서 46만원대 경계를 현금을 좀 가지고 계셨고요. 자 그리고 비보존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비보존은 작년에 어쨌든 만원대 사서 뭐 2만 몇천에 팔았기 때문에 좋았던 숫자라서 그냥 비상금 그냥 비상금입니다. 금액 많이 하실 거 없어요. 뭐 몇백만원 정도 소액으로 1차 매수를 제가 15,000원 드렸고 그 비보존 제약에서 뭐 회계감사 관련 문제 나왔는데 다음 주가 29일이 비보존 주총입니다. 30일이 비보존 제약 주총이고 비보존 제약은 보지 마세요. 비보존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만원대부터 15,000 사이에서 추가로 2차 매수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올 하반기까지 보고 더블 이상 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제가 뭐 시황이 어쩌다 보지 마시고 이제 종목에 이쪽을 투자하라 말씀드렸는데 중기 포트 2차전지 가져가요. 중기 포트는 그냥 가져가시고 안정감 있게 두고 전체 포트 30에서 50%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좀 올라가 있겠지만 나머지 종목으로 제가 단기 매매 계속 들어요. 자 다음 주도 매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딴 주머니에서 비보조항 같은 거 좀 차놓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야 그냥 한 방에 몰빵 찔러. 뭐 이렇게 귀찮게 해. 사실 투자는 그렇지 않아요. 저축하는 분도 은행 통장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원래 주식하는 분, 투자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 포트 계좌, 단기 포트 계좌 다 따로 있거든 사실은요. 같이 섞어놓으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패턴을 좀 가져가셔야지만 서로 위안이 돼요.
어떤 분은 야 올라가면 저기 빠졌네. 이거 올라가도 저기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보시는데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좋은 쪽을 계속 보시고 긍정적인 시황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훨씬 심적 여유나 향후 수익 창출에 좋습니다. 예. 그런 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번 주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 관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 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렇죠. 변동성이 심했죠. 아직도 물론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2년물 금리가 또 이러고 있어요. 아직 유럽발, 미국발 때문에 금리가 안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파월이나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장은 기대를 해요. 미국에. 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연준 말을 안 듣는 거야 시장이. 지금은 뭐 5월 달에 5월 3일입니다. 연준 또 FOMC 금리 올린다 보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연말 되면 금리 낮춘다 보는 거 인하를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지금 믿지를 못하는 게 연준. 그래서 계속 금리는 출렁거릴 수 있고 차별하는 미국 쪽이 좀 박스권 우리나라 쪽으로 저는 사는 게 맞다 계속 봅니다. 달러 약세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이 심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서 야 어떡하냐 얼마 빠졌나 얼마 올랐나 그러지 마시고 두 발짝 떨어져서 보시고 약간 담대하게 보세요. 그러다가 단타 까불겨 또 급해서 막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동안 잘 지키고 수익 모았던 거 몇 번 잘못하면 급등주 막 따라다 물리면 지금 단타 매매하다가 많이 실패하시잖아요. 또 털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지켜드렸고 이번 주에는 매매를 조금 이제 다시 조금씩 재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가장 우선이에요. 시장이 가장 무섭고요. 시장을 가장 기본으로 봐야 됩니다. 시장을 절대 못 이겨요. 자,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도 말씀드려서 불안한 분 계시겠지만 에코프로 바닥에서 5배 올랐습니다. 실적이나 어닝 따지면 저는 여전히 괜찮다 봐요. 올해 내년까지 계속 좋습니다. 중기 투자는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왔다 갔다 할 거 없고 만약에 정말 제가 모르는 확률 네가 다 어떻게 알아. 물론 확률이 따라가지만 적은 확률도 있겠죠. 그게 터지면 제가 또 조치해 드릴게요. 개인들은 못 파시겠죠. 작년에 정말 불안할 때 현금자 40% 50%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리면 돼요. 근데 그럴 확률은 적다는 거. 자, 그리고 2014년 16년에도 장이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이클 때 많이 올랐어요. 그때도 삼전만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때는 삼전 없었으면 다 박살났어요. 자,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남들 뭐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거 수익 잘 지키고 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걸 적응하시면 되고요. 2010년에 2011년대 1년 2년 반 동안 자문사 랩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개인들이 많이 추종하다가 2011년 하반기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개인들 추종이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초기예요.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어요. 개인들 2차 전지 많이 산다. 단기로 너무 몰리면 조금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추세 봤을 때는 이때도 2년 반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3-4개월 올랐나? 3개월 올랐나? 아직 멀었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2020년도에도 동학개미가 우리나라 추세를 만들었죠. 삼성전자 같은 거 사면서 뭐 카카오는 네이버 사면서 물론 이제 그 뒤에는 그런 흐름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때도 1년은 갔습니다. 이제 지금 3개월 올라오고 있어요. 3개월째.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 장세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드렸었는데 몇 배씩 가요. 몰리고 외국인이 주도하고 왜 큰 종목 가면 뭐 개인들은 코스닥 사고 하겠지만 지금 올라가는 것들도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들입니다. 코스피 제가 2차 전지를 여전히 좋게 보는 이유가 여전히 저는 방향성을 갖다 봐요. 코스피 특징은 안전하게 많이 살 수 있지만 좀 늦게 출발하고 늦게 갈 수 있지만 결국은 또 저는 수익 많이 볼 수 있다 보거든요. 그 비중만 적절히 배분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막 마음을 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분석에 뭐 목표 가격 이런 거 사실 별로 의미 없어요. 2차 전지에 누가 제대로 목표를 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같은 모멘텀 시장에서는 철저한 이 주수급 메인 파워, 돈 머니 파워를 보시고요.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추세 분석을 통해서 실전 매매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가치 투자, 뭐 저밸류 이런 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장, 어닝, 그 돈이 몰리는 것에 따라서 실제 매매를 하시면 그게 사실은 돈이 되는 거고 수익이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번 주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뭐 공기는 좀 그렇지만 봄이니까 산책도 좀 가시고
잘 쉬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제가 매매 아침에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매매 드릴 수 있으니까 월요일 아침에 잠깐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